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번에 진짜 부동산 얘기네. 오늘 전해드리는 이 뉴스는 언뜻 보면 별거 아니야? 뭐라고 어허. 뭐. 근데 잘 그러나 보면 이걸 속살을 파헤쳐 보면 와. 집값의 미래 그리고 투자의 방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뉴스입니다. 특히 강남. 용산 무슨 강북입니까? 사실상 강남이지. 어쨌든 특히 강북의 이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례를 좀 잘 배워보려고 합니다. 언더스탠딩 장순환 기자님이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서울시에서 냈는데 그 중에서 무슨 공원 기부채납 기준이 바뀌었다. 그런 뉴스예요. 뉴스는. 네, 네,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이렇게 뽑아내셨는지 네. 저도 뽑아내는 건 제가 뽑아낼 테니까 일단 뉴스를 잘 전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공원을 이제 입체적으로 만드는 걸 허용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예.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 그걸 예. 좀 차분하게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현재 대지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예. 1000가구 이상을 재건축을 하면 5% 이상을 공원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대규모라는 이유로. 그냥 크다는 이유로. 예. 그냥 크게 하면 네. 야 크게 하잖아. 공원 좀 내놔. 네, 잘 찾아보면 있겠지. 큰데. 네. 아무튼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이제 자연 집안의 평면, 그러니까 맨 땅에 공원을 내놔야 되는데 네. 이게 사업성 측면에서만 보면 그 면적이 100이라고 치면 일단 시작하자마자 5를 떼고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면 그리고 땅의 소유권도 넘겨야 되고 뭐 지상에 공원 넘기고 밑에 뭘 해보려고 그래도 지금 못하게 해놨어요. 그건 넘긴 땅이니까. 내 땅이 아니니까. 예. 그냥 1000가구 이상 5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재건축을 하면 네, 대규모도 아니야. 둔촌조금 10,000가구가 넘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일단 5% 일단 이상은 떼라. 5%는 땅을 바치고 시작.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뭐 주변에 공원이 많다거나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땅 밑을 좀 개발하고 싶은데 이러면 땅의 가치를 너무 잘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냥 공원으로만 쓰기에는 네, 그런 지적들이 좀 이게 공원법이죠. 그런데 이게 뭐 아깝네. 녹지공원법. 우리 녹지를 좀 많이 살려보자 하는 이유로 예전에는 그 기반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초기했을 때는 공원들을 좀 확보하고 기반 시설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아마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많이 갖춰져 공원도 여기저기 있고 있고. 사실 아파트 요즘에 지상에 차가 없기 때문에 네, 아파트 지으면 지상은 사실상 다 공원인데 그렇죠. 뭐 어쨌든 그런 뭐 법이 아직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걸 허용해주겠다 이런 뜻인데 요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입체적으로? 네. 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 땅이 이렇게 있으면 예. 여기 공원을 기부 체납을 해도 뭐 네.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땅이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요 위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고 예. 그 밑에다가 뭐 지하를 파든지 해서 커뮤니티 센터로 써라. 커뮤니티나 뭐 혹은 주민 편의 시설을 넣거나 주차장을 넣거나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공원으로 조성한 땅의 소유권은 주민들 조합에 그대로 둡니다. 밑에 땅. 위에 공원만 나라에 준 거고. 공원의 소유권은 주민들한테 줘요. 대신 이제 거기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공원으로 쓰긴 하는데 네. 소유권은 주민들한테 있습니다. 땅은 주민들 걸로 치지만 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네. 그럼 땅이 주민 거면 네. 종전에는 땅이 100일 때는 일단 5를 띄고 95 위에다가 지어야 되니까 네. 용적률이 뭐 몇 퍼센트면 그 95에 몇 퍼센트로 지을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은 네. 100이 있으면 그냥 공원을 만들기는 만들어. 그냥 네. 우리가 이용을 할게. 네. 그 대신 그 땅은 다 니네 거야. 네. 그러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100에 얼마로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저 변화는 그냥 용적률 5%가 저절로 늘어나는 변화네요. 맞습니다. 근데 우와. 물론 그게 뒤에 조금 계산하는 게 필요한데 예.
일단 그렇게 하면 용적률을 그대로 온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가. 그러네요. 게다가 밑에 지하 땅도 쓰고. 네, 서울시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할 때 평균 한 면적이 8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예. 요 산식을 적용하면 공원을 그냥 평면으로 했을 때보다 한 100가구 정도를 더 지을 수 있다고 해요. 일괄 용적률 5%포인트 상향이네 그냥. 그렇죠. 근데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원의 소유권은 주민들한테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전에는 공원을 기부 체납하면 공원을 그러니까 1000가구 이상 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공원을 기부 체납하면 예.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의무도 충족하고 그 5%에 대한 기부 체납도 만족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소유권이 주민들한테 있다 보니까 공원을 내더라도 그게 기부 체납 비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부 체납은 안 한 거예요. 기부 체납은 안 한 거예요. 공원 만들어서 구분지상권 줬잖아요. 구분 지상권을 줬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적률 혜택을 준다잖아요. 서울시가. 예. 그러니까 소유권은 주민들한테 있고 대신 만약에 여기 이 사업장이 뭐 10%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으려면 예. 기부 체납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으려면 기부 체납을 10% 해야 된다. 그럼 옛날에 공원 떼주고 나머지 5% 포인트만 어디서 더 주면 네. 되는데 더 주면 됐는데 지금은 그 10% 포인트를 좀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어디선가. 그러니까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만들어야 되는 거는 그냥 네. 뚜껑 덮어서 그냥 그거 하는 걸로는 됐어. 인정해줄게. 좋지. 네. 그러나 10% 기부 체납은 그냥 다시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공원 내 땅을 너희들이 가져갔잖아. 그렇죠. 뭐 그거는 그건 어디서 만들어? 뭐 서울시는 사실 이걸 통해서 뭐 이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원은 공원대로 생기고 기부 체납은 기부 체납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더 좋은 그러면 되죠. 기부 체납을 오케이. 그런 식으로도 오케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공원 밑에 네. 그 그림에 보니까 예. 무슨 문화체육시설 뭐 이런 거 있던데 주차장도 만들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문화체육시설을 써서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쓸 게 아니고 동네에 다 쓸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예를 들어 뭐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만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써도 되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것도 기부 체납으로 쳐준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기부 체납을 하면 훨씬 유리하네. 땅 깊이 파가지고 네. 밑에 한 층은 도서관 만들고 네. 그럼 주민들도 쓰고 주민들도 쓰고. 대신 그 문화체육시설을 만드는데 그 지하 예를 들어 지하에다 만든다고 해도 지하라는 공간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쨌든, 계산해서 어쨌든 땅을 그냥 몰리느니 잘 쓴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나 조합원들 괜찮을 것 입장에서도 같은데요? 나빠진 건 없어요. 어. 어차피 10%의 땅을 기부 체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중에 5%를 예전에는 그냥 어차피 공원도 해야 되니까 공원도 했다고 치고 기부 체납도 했다고 치고 하는 거지만 네. 지금은 사실상 뚜껑에다가 공원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기부 체납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 네, 그렇죠. 뭐 다른 여전히 기부 체납은 남아 있는 거야라고 하더라도 네. 불리해질 거는 없다. 조합 입장에서는 그냥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기 두드려 봐서 예. 그냥 평면 공원 내주는 게 뭐 이렇게 그거 하는 것보다 사업성이 뭐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그냥 평면 공원 내주고 말자. 예.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어. 이거 계산기 두드려 봤는데 그 평면 공원보다 입체 공원을 조성해서 용적률 혜택을 더 받는 게 사업성이 다른 거 유리하다. 주고 쇼부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생긴 거죠. 여기 보시면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요번에 1호 사업지로 선정된 미아동의 이제 그 평면 입체공원 입체공원. 모습인데 예. 이런 식의 어떤 경사지가 있고 이렇게 활용하기 어려운데 여기다가 뭐 도서관도 넣고 키즈 카페도 이런 식으로 넣고 하면 땅의 활용 효용도가 높아지고 높아지는데 저것도 그냥 공원으로 쳐주지 않으련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해줄게. 네. 뭐 그러면 네. 저거는 앞으로 다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여기 서울시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예. 요런 데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지 주변에 공원이 많이 있고 공원 이미 많이 있어. 경사지형으로 하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토지 여건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에 전격 허용하게 된답니다. 서울시가. 어디만 찍어서 해주겠다. 서울시가. 서울시가 요렇게 3번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1번, 2번이야 뭐 모르겠고 네.
토지 여건상 사업상 확보가 어려운 지역. 네. 저기 미아동은 저 1, 2, 3번에 다 만족하는 지역이에요? 예. 그 이제 1호 사업지로 미아동을 찍었는데 예. 그러니까 뭐 경사지형이라는 거 아까 말했듯이 토지를 활용하기 좀 유리하긴 할 텐데 막 말씀하신 대로 3번이 가장 꼭 필요한 요건이 뭐 하나 있다고 치면 3번일 겁니다. 이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즉, 뭐 강북권, 뭐 서울로 치면 서울 외곽권이 수혜를 입을 거고, 실제로 1호 사업장도 미아동에 여기가 이제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사업장인데,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가 있어서 여기 높이 규제를 받고, 요 노란색 여기 커서로 표시한 데가 구릉지라서 높습니다. 이제 땅이 예. 이렇게 생겼어요. 아,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구릉지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돼 있고 뭐 당연히 이제 동네는 험하겠죠. 뭐 이런 집들이 몰려 있는. 근데 이제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개발이 안 됐던 지역인데 네. 여기를 이제 1호 사업장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얘기도 계속 하고 계신데 예. 이제 강남 지역이 아니면서 강남은 안 해준다. 요거는 강남은 안 해준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굳이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지가가 낮은 곳에 입체공원을 허용하는 원칙을 적용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이 잘 안 되는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은 지어봤자 뭐 땅값도 잘 안 오르고 사업성이 안 나서 안 되는 곳들이 많은데 네. 저렇게라도 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우리가 좀 특이한 공원을 허용해 줄게. 네. 그 말이죠. 결국은. 네, 결국엔 사업성을 높여주는 취지에서 나온 거고 서울시에서 최근 들어서 이런 비슷한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 사업성 보존 개수라고 이제 서울시 용적률 체계가 기준, 허용, 상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 뭐 기준은 웬만하면 다 주는 용적률이고 허용은 기부 체납을 했을 때 올려주는 용적률, 상한 용적률을 임대주택을 지어주면 올려주는 용적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용적률 좀씩 네. 높여주는데. 근데 이 허용 용적률,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했을 때 올려주는 용적률을 땅값이 쌀수록 가구 수가 빡빡할수록 면적이 작을수록 2배까지 높여주겠다는 대책을 내놨거든요. 이것도 해당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것도 강북이거다. 그렇죠. 실제로 여기 그 미아동도 보존 개수가 1.8를 적용받아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36% 정도 허용 용적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누리거든요. 거기에다가 저 아까 말한 입체공원을 활용하면 해주면. 네, 입체공원을 활용하면은 여기가 부지 면적이 한 7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예. 한 4,500제곱미터를 의무 공원 부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5%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조건이 두 개예요. 5% 이상이거나 5% 이상을 하거나 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을 하거나 근데 둘 중에 큰 걸로 해야 되는데 네. 7,000제곱미터면 한 1,500가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곱하기 3을 하면 4,500이 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50%를 입체공원으로 하면 연면적이 한 5,000제곱미터 이상 늘어나니까 뭐 최소한 국평 기준으로 뭐 한 50에서 60가구 정도는 넣을 수 있는 더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저 입체공원 때문에. 네, 사업성이 많이 올라가죠. 밑에 지하 주차장도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며칠 전에는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 규제 지역이라고 뭐 문화재라든지 뭐 학교 주변 혹은 구릉지에 높이 제한을 받는 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곳은 용도 지역을 올려줘도 높이 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런 곳에는 이제 원래 용도 지역을 여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용도 지역을 한 단계 올려주면 공공기여로 10%를 떼가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지역들은 용적률을 올려줘도 높이 제한 때문에 못 찾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여로 10%를 다 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올라간 용적률만큼만 떼가겠다.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받아가는 좀 수치를 많이 낮춰주겠다. 줄여주겠다. 뭐 이런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저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저래야 되는 거죠. 네. 용적률 혜택 받았지만 못 찾아 먹었는데 그걸 못 찾아 먹은 건 니들 니들 탓이니 탓이고. 토할 거는 다 토해내라라고 하는 건 그러나 예전에는 토해내고 했어요. 그래도 남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총만 안 들었지 깡패라는 얘기를 듣는 건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제 재건축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지금 법과 지금 룰로만 하면 사실 강남 지역 일부 빼고는 재건축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네, 되는 게 맞아요. 이상하지. 맞아요. 뭐
사업성도 안 나오고 사업성이 아주 많이 나와야 다들 동의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안 될 거고 저게 안 되면 집 공급이 잘 안 되겠죠. 눈높이 맞는 공급은 안 되니까 이제 새 아파트들은 또 계속 천정부지로 오를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신도시는 출퇴근이 어렵고 이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사업성 때문에 안 되면 그 사업성은 나라에서 만들어 줄게. 이거는 되도록 할 거야 무조건. 그런 취지예요? 그런 내심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하나하나 허물어가면서 요거는 그냥 그렇게 해줍시다 여러분. 괜찮아요. 강남 아니잖아요. 요건 이렇게 해줍시다. 아유 불쌍하잖아요. 요거 이렇게 해주자. 야 강남 아니야. 강남 아니면 다 우리 편이잖아. 좀 무서운 나라입니다. 강남 아니면 우리 편인 건. 어쨌든 저거 얘기할 때도 강남 아닌 곳에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야 쟤네들 왜 이렇게 혜택 줘라고 하는 여론을 차단해서 뒤로 자꾸 지원을 해줘서 재건축 되게 해줄 거다. 네. 그런 얘기고 그래도 사업성 안 나오잖아요. 2%가 예언합니다. 뭘 더 해줄 거야? LH가 지금 매입 임대주택 하고 있죠. 시중에 있는 다가구 다세대 이런 주택들 제값 주고 사서 임대해주고 있다고요. 예. 지금 그 서울시가 가져가는 야 니네 임대주택 기부 체납해라고 하는 건 제값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뺏어가는 거예요. 거의 헐값에. 그런데 LH가 제값 주고 사는 거를 야 이 아파트도 니들이 제값 주고 좀 사가라. 임대주 저 다가구 주택 사나 이 아파트 사나 얘네 지금 사업성 안 돼서 난리야. 지금 우리가 예전처럼 깡패처럼 뺏어가면 얘네 사업성 안 나와. 그러니까 LH 혹은 SH 니네가 안 그래도 제값 주고 사갈 다가구 다세대 대신 여기 사업성 안 나오는 아파트 제값 주고 사가라. 라가 될 거예요. 나올 때까지. 하여튼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게 핵심이군요. 아무튼 사업성이 안 되는 데를 하여튼 우리가 사업성을 나게 만들어 줄게. 네. 이게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기부 체납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확대해 왔고 예. 또 주민들은 그 어떻게 보면 뒷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격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 사업 예.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예. 공공 기여도 하고 어. 주민들 새 아파트도 짓고 기반 시설도 확대하고 요게 이제 이런 그 구조와 상생 구조가 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특히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뭐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돼 있고 개발 비용은 오르지 않고 개발 비용 많이 올랐고 그 사업성이 높지 않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막히는 거죠. 이 구조가 깨지는 거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구조를 계속 이어가려면 뭐라도 계속 조금씩 내줘야 되는. 아니, 뭐라도 하는 건 알겠어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강북은 가만 놔두면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니까 네. 뭐라도 인센티브를 더 줘서 요거 좀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인데 네. 그 기준이라는 게 네. 예를 들면 지원을 해줘도 그 네. 아까 세 가지 기준이라는 게 매우 모호하잖아요. 뭐하죠. 특히 그냥 야 너희는 강남이 아니니까 일단 눈여겨 볼게. 그리고 너희는 좀 어려운 데니까 그게 너무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들은 이런 거라도 좀 기부 체납이라 좀 덜 받아서 사업성을 높여줘야지. 아니 그럼 곳곳에서 우리도 잘 안 나와요. 우리도 잘 안 나와요. 우리도 잘 안 나와요 할 텐데 네. 그걸 다 해줄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선별해 줄 거면 무슨 기준으로 해줄 거냐는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자, 그 기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려요. 떡을 하나 주면 네? 그거면 우리는 돼요. 떡 하나 주면 돼요 하는 데 있을 거잖아. 네. 야, 니들 떡 하나 먹고 해 빨리. 어. 근데 나머지 있는 애들은 떡 하나 가지고는 저희 안 돼요. 사업성 어. 안 돼요. 그럼 얼마 필요해? 저는 3개요, 5개요, 7개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3개라고 했던 놈 누구야? 손들어. 3개. 니네부터 해. 야, 5개는 니네 못해. 3개밖에 못 줘 지금. 그래서 3개짜리 다 하잖아요? 예. 자, 또 아직 안 되는 사람 누구냐? 너네 떡 몇 개 필요해? 저희는 5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래? 그럼 5개? 이제부터는 5개 준다. 그러면 아까 떡 3개 먹고 재건축한 애가 화낼 거 아니겠어요? 너네 했잖아. 재건축 했잖아. 가만히 있어.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원래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원래. 예전에도 공원 땅 그대로 가져가서 저희 입체 공원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러면 재건축하는 주제에 말이 많아. 하기 싫어?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유 그러세요. 그럼 하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 계속 그러면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성 높은 데부터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부 체납할 때 지자체의 어떤 재량권이 조금 다른 외국보다는 크다고 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이나 뭐 이런데 말이 재단권이 자기 마음대로지 뭐. 그렇죠. 그 명문화돼 있어서 예. 재량권보다는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하고 되게 내외부적으로도 이제 감시하는 시선도 많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다고 해요. 예. 뭐 어떤 그 플래닝 오블리게이션인가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예. 개발 허가 과정에서 민간하고 협약을 맺은 다음에 민간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데 예를 들면 뭐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럼 반경 5마일 이내 뭐 임대주택을 100채 지어야 된다. 이런 의무를 주긴 한대요. 예. 근데 그렇게 주면 뭐 그 비슷한 조건의 의무를 다른 데도 이제 수용 가능하게 이제 주는 거고 그렇게 주면 공시도 하고 토지대장에 그걸 기재해 갖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내가 여기 이런 지역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면 아 임대주택 한 100채 정도는 지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 돼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제도 운영을 한다고 하고 뭐 미국도 뭐 비슷하게 하는데 지자체별로 기반 시설 용량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기부 체납 양을 조절하고 뭐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량이 좀 크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공식적으로는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새로 용도 지역을 상향해주거나 그러면 늘어난 용적률의 뭐 60%는 이제 기부 체납으로 받아간다. 뭐 이렇게 예. 정해져 있긴 한데 뭐 받아가는 걸 여기는 뭐 데이케어 센터가 우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냥 데이케어 센터 내 혹은 뭐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우리 다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다리 짓는 걸로 퉁치자. 아니 뭐 재건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행교를 만들어라 일단 그래야지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줄 거야. 아 그게 뭐 약간 이런 식의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재건축하면 니들 돈 벌잖아. 좀 내. 싫어? 이제 이러면 이제 내고 하는 거였는데 네. 앞으로는 야 예전에는 재건축하면서 오히려 기부 체납을 했대. 나는 야, 그 진짜? 그런 때가 정말 곧 앞으로 옵니다. 온다? 이제는 인센티브 줘야지 재건축해야 되는 시대가 금방 올 거고요. 꽤 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아닌 분들은 서울 아파트 특히 아닌 분들은 야 지네가 지네 집 새 집 만드는데 왜 정부가 나라 돈을 줘야 되냐라고 하지만 나라 돈 들어가는 데가 어디 하나 둘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다 나라 돈으로 다리 놔주고 왜 저기는 인구 뭐 100명도 안 되는 마을에 왜 나라 돈으로 다리를 놔주나요? 라고 물으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 결국은 그렇게 해서 되게 될 거다. 그러니 강북 재개발은 진짜 우리 평생에 안 됩니다라든가 재건축 낡은 아파트 함부로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라든가 그걸 함부로 단언할 수 없다.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집값을 그래도 안정시키는 거지. 재건축 재개발 니들 돈으로 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라고 방치하면 계속 낡아고 없어지고 하다 보면 집이 부족해지는데 그럼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삽니까? 당연히 주변에 집 같지도 않은 집들이 그러면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니 뭐 그건 좋은데 그래도 좀 분명한 원칙을 지어서 해야 된다. 제 생각은 뭐가 너무 원칙이 없는 것 같아. 저기는 비탈 져서 비탈 지고 사업성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조건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맞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비탈 얼마나 비탈 줘야 돼? 그럼 요만큼 비탈지만 해주고 뭐 요만큼 비탈지만 안 해줄 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이상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변화가 있다. 네. 강북에 진짜 맞습니다. 재건축 안 된다고 포기했던 땅들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는 되긴 그래요. 되겠네요. 편안한 삶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집이 부족해지면 그러면 사업성이 그때는 생긴다. 왜?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다시 올라서 사업성을 생기게 만들어 줄 거냐?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러면 좋아. 그럼 다들 힘들잖아요. 집값 올라가는 게 뭐가 좋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리 퍼주고 저리 퍼주고 하는 게 맞죠. 네. 네. 강수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